인도의 85%를 차지하는 산악지대. 바다가 없는 나라이지만 그렇다고 물이 빚어낸 풍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라오스의 바다와 같은 강과 호수에서 라오스 사람들의 파도와 같은 삶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코끼리를 닮은 라오스 사람들의 순수한 영혼을 만납니다. 작은 소망들을 하나씩 모아 대나무로 만든 로켓을 하늘 높이 쏘아 올리는 사람들. 라오스 최대 축제인 로켓 축제에서 라오스 사람들과 하늘 높이 로켓을 쏘아 올렸습니다. 라오스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로켓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백만 마리 코끼리 나라라는 뜻의 란상 왕국 후예들이 사는 라오스는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마지막 여정, 오늘은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안에서 시작합니다. 위앙짠, 달의 도시란 뜻의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 도시 중심엔 프랑스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해 지은 빠투사이 승리의 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건국 이래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외부의 무수한 침략을 받았지만 비엔티안은 과거 찬란했던 불교 문화유산을 보존하며 라오스 제1의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엔티안에 있는 두니안 마을을 찾았습니다. 오늘 이 마을에 특별한 축제가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긴 대나무들을 가득 실은 트럭도 축제장으로 향합니다. 마을 입구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걸어놓는 깃발이 보입니다. 이게 라오스 사람들은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걸어놓는 표식인데요. 이 안에 그 대나무와 그 천을 가지고 이렇게 배틀처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문형을 넣어가지고 만든 특별한 천입니다. 축제가 열리니 축제에 참여하라는 뜻이죠. 저도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마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님이 분화, 분양, 쿠안마이 분망파이. ก็หมายเป็นบ้งไฟไปว่าเพิ่นจูดเพื่อว่าขอฟ้าขอฝน 거푸노 เป็นแล้ว 폰또. ให้ฝนตกมาประเภทนี้ของลาว 라오스는 모든 마을에서 이 5월이나 6월이 되면 그 비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로켓을 마음을 담아서 로켓을 올리면서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는 행사를 갖는다고 합니다. 라오스 전 지역의 기후제이면서 마을 사람들의 축제인 것이죠. 서베디, 커탐데 안나면양. 방파이, 찔러. 방파이? 방파이 와, 방파이 너희와 야이와. 야이. 야이. 우와. 발사대의 높이가 무려 15m는 좋게 넘어 보였는데요. 이야, 이 정도 큰 조형물이면 얼마나 큰 무게가 담긴 로켓을 쏘아올릴까요? 이야. 발사대에 로켓을 쏘아 올리다니 상상이 안 되죠. 그런데 옆에 또 있습니다. 저쪽에는 아주 조금 작은 나무로 만든 로켓 발사도 돼 있고요.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몇 킬로 정도 얼마나 크기의 로켓가 발사되는지. 분방파이 로켓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축제를 주최하는 두니안 마을 사람들이 춤을 추며 행진하면서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데요. 얼굴엔 귀신 분장을 하고 무거운 로켓을 어깨에 짊어지고 흥겹게 행진을 합니다. 번화과
뭐나? 뭐한 너? Bảo muôn 수아이와. Vâng 수아이가 나이로. Mẹ lẹ 마을에 사당이 있는데요. 사당에 먼저 로켓포를 쏘기 전에 이 행사를 하는 마을 행사를 하는 곳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주민들을 따라가다 보니 저도 저절로 춤이 나오더군요. 사당이 가까워지면 마을 원로가 사당신을 부릅니다. Ôi nhà phò ơi Bằng phai ngày hôm nay rồi đó Ôi hôm nay hôm nay rồi đó nhà phò ơi 사당신에게 로켓 축제를 알리기 위해서인데요. 두니안 마을의 사당에 도착했습니다. 재단에 두니안 마을의 로켓을 올리고 축제가 잘 되기 위해 기원을 합니다. 의식이 끝났나 했는데 마을 어른이 무언가를 준비합니다. 설마 여기서 로켓을 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작은 대나무 로켓에 불을 붙입니다. 사당에서 로켓을 쏘아 올리며 비로소 분방파이 로켓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건데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할머니가 진한 뽀뽀를 해주십니다. 아내가 보면 안 되는데 말이죠. 부는 축제, 방파이는 불꽃을 쏘아 올린다라는 뜻인데요. 분방파이는 로켓 축제입니다. 로켓 축제에 참여한 마을은 16개 마을. 마을마다 다양한 로켓을 준비했습니다. 로켓이 아주 화려합니다. 그런데 모든 로켓을 단번에 기죽이는 어마어마한 로켓이 등장합니다. 로켓 길이만 무려 20여 미터, 무게는 수백 킬로그램이 된다고 하는데요. 축제를 주최한 두니안 마을의 로켓입니다. 수백 킬로그램의 로켓을 이동하는 일도 장난이 아닙니다. 20여 명의 사람들이 동원되죠. 흡사 유격 훈련을 방불케 했는데요. 문제는 이 다음부터입니다. 발사대에 올릴 일이 남았습니다. 어우, 엄청 무거워요. 군대의 추억을 되살리는 기회가 됐죠. 발사대에 올리기 전 로켓에 맥주를 뿌리는데요. 발사대로 사람이 먼저 올라가 로켓을 지탱할 줄을 설치합니다. 멀리서 사람들이 줄을 당기면서 로켓을 천천히 올리는데요. 거대한 로켓을 올리다가 축제가 다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로켓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 로켓을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로켓을 하나 세우는 데만 해도 꼬박 30분. 밑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했는데요. 로켓의 추진력을 높이려면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로켓을 쏠 준비가 되면 안전을 위해 사람들을 이동시킵니다. 로켓 발사 10초 전. 로켓이 발사되면서 축제장은 아수라장이 됐는데요.
로켓은 하늘 멀리 솟아올랐습니다. 첫 번째 로켓 발사가 성공하면서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닥치면서 거짓말처럼 강풍과 함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로켓을 바로 쏘아올리자마자 정말로 이거 우연인지 비례인지 몰라도 지금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와, 이거 진짜 놀라운. 야, 정말로.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있는 걸까요? 로켓을 쏘아 올리자마자 비가 내린 경우는 이곳 마을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진짜 신기합니다. 처음 겪는 일이고. 지금 시원한 바람이 불고요. 저희는 갑자기 식어지는데 아마 비를 피해야 될 것 같아요.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라오스인들의 소망이 벌써 이루어진 걸까요? 아직 16개 마을 대항 로켓 대회가 남았는데 첫 번째 로켓 이후로 비가 쏟아지면서 축제는 잠시 연기되었습니다. 로켓 축제를 뒤로 하고 저는 라오스 최초의 수도였던 루앙프라방으로 향합니다. 루앙프라방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해선 새벽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1시간 동안 스님들의 탁밭 행렬이 시작되죠. 이 루앙프라방은 불자들이 참 많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밥을 지어서 그 밥을 가족들과 나누기 전에 먼저 스님들에게 공양하는 탁밭 의식이 행해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탁밭이란 스님들이 맨발로 마을을 다니며 음식을 얻는 공양 의식입니다. 스님들이 탁밭을 시작하면 마을 주민들은 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시주하며 밥 한 덩이에 그들의 소원을 담아 스님들에게 음식을 건넵니다. 스님들은 탁밭으로 받은 음식을 다시 가난한 이들과 함께 나누고 있죠. 주민들에게도 스님들에게도 무욕과 무소유를 실천하고자 하는 경건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루앙프라방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다는 해발 고도 700여 미터의 메콩강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입니다. 루앙프라방 도시 전체를 보기 위해 푸시산을 찾았습니다. 300여 개의 계단을 오르면 정상을 만날 수 있죠. 이 시내권에서는 가장 높고 전망을 다 볼 수 있는 곳이죠. 네. 신성한 언덕이라는 뜻의 가파르지 않은 푸시산은 라오스 사람들처럼 순한 산인 것만 같습니다. 드디어 정상에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정상에서 가장 먼저 만난 것은 세장에 있는 새들입니다. 푸시산의 명물이라고 하는데요. 푸시산에서 방생을 하는 새입니다. 뭔가 걱정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새를 사서 창공으로 날려주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저도 새를 방생하기 위해 정상에 섰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확 트이고 제가 좋아하는 루앙프라방 시내 전경이 모두 다 보입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메콩강과 산으로 둘러싸인 루앙프라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유롭게 잘 살고 자연 속에서 살아가자. 자, 올라가자. 지난 8년간의 라오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라오스 사람들의 행복을 마음속으로 빌어봅니다. 저는 이제 란상 왕국의 옛 수도였던 루앙프라방을 떠나 코끼리의 마을 사이냐부리로 향합니다. 라오스 초기 국가의 이름인 란상이란 100만 마리의 코끼리를 뜻합니다. 루앙프라방을 중심으로 사이냐부리는 예로부터 코끼리가 많기로 유명한 곳이죠. 그런데 가는 길에 물풀로 뒤덮인 호수 위를 배 한 척이 물풀을 치우며 길을 틉니다. 어떤 연유일까요? 물풀이 치워진 호수의 주인은 코끼리입니다. 인근 코끼리 농장에서 코끼리를 목욕시키고 있었는데요. 현재 라오스에는 약 1000여 마리의 코끼리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옛부터 라오스인들은 먼 길을 떠나거나 짐을 실을 때 또는 전쟁을 할 때도 코끼리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처럼 길들인 코끼리는 왕족만이 소유할 수 있었죠. 그만큼 코끼리는 라오스에서 가장 신성한 동물입니다. 저도 코끼리를 가까이서 보기 위해 농장을 찾았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아기 코끼리가 가장 먼저 반겨주는데요. 너무 귀엽죠? 그런데 반겨도 너무 격하게 반겨서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정말 귀엽더라고요. 이곳 농장에는 약 20마리의 코끼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주일 전에 온 이 녀석 메쿤을 위해 가장 나이 든 코끼리부터 7마리의 코끼리들이 모였는데요. เขาจะเสิร์ฟสร้างในฮับประทานอาหารสร้างอันนี้เขาเอิ้นว่าบุฟเฟ่ต์สร้าง 부페상 너 코끼리 먹이를 넣는 겁니다. 근데 부페 상. 맛있게 부페랍니다. 코끼리 부페. 야. 서버리지. 카파초스와 태영. 대마짝 바테 가올리. ลุงซื้อยัง 릉스냐. บัวซื้อถ้าบัว 부와. ลุงบัวลุงบัว 타는 아니죠 삐. 68 ปี 68 ปีโอ้ยยังแข็งๆอยู่ แข็งๆเนาะ มันก็มีวิญญาณมันก็มีควันคือกันกับคนเฮานี่ได้ เรื่องสัตว์ประเภทนี้นะ 르양사 파페니너. 자. 라오스 사람들은 사람과 똑같이 코끼리를 취급하기 때문에 코끼리가 튼튼해야 우리의 일도 잘 되고, 그리고 또 예전부터 란상 제국을 지켰던 그 공로가 코끼리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까지도 그 사람과 똑같이 우리 말은 못하지만 코끼리를 위해서 사람과 똑같이 바시 행사를 해준다고 합니다. 바시 의식은 라오스 사람들이 신년이나 결혼식 등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건강과 안녕을 빌어주는 전통 의식인데요. 이때 파쿠안이라는 화려한 꽃으로 만든 화관을 준비하고 흩어져 있는 혼들을 부르기 위해 무명시를 준비합니다. เอามาเชิงตะฝัน เอาตัวมาม่าเส้นบกควันไปสักเลย 사람들끼리 하는 바시는 봤지만 코끼리 바시 의식은 처음인데요. เส้นบกควัน 라오스인들은 옛부터 인간과 똑같이 코끼리에게도 32가지의 영혼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똑같이 코끼리에게도 코끼리를 길들이는 마웃과 가족들이 모두 모여
코끼리의 흩어진 영혼을 모으는 바시 의식을 합니다. อ้าวมันเรื่องดีแล้วปะเนี่ยขอพร ทิเปละเถจักกรรมเมตาโลวนาขาหะนิเคละตุมหิติเตภุมมียังมาจันติเกยังมุลโยชนังสาทาโวสาทะโมเมธรรมสาวนาคาโลอัญญมภะทันตาสัพพะเทวตาอุกาสาลทนังกโลมาสองสืบพร้อมพากันมาทำมังคละมงคุณบาสีสุขวัญเฮอแก่แม่คุณพร้อมด้วยลูกเต้าทุกคนตามฮิตของประเพณีมีตามอายุเจ้าเฮอได้หอย 불경을 읽으면서 인간과 코끼리가 혼을 공유하며 서로 교감을 합니다. 코끼리들도 기분이 좋은 것 같죠? 이제 오늘 바시 의식의 주인공인 농장의 새 식구 메콘의 의식만 남았습니다. 메콘의 귀둘레를 무명실로 묶어줍니다. 불러들인 영혼이 다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혼이 모여 있어야 아프지 않고 말을 잘 듣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꽃에 물을 적셔서 코끼리들에게 물을 뿌려줍니다. 이 꽃은 라오스 말로 따오후앙, 항상 활짝 피는 꽃이란 뜻인데요. 이 꽃에 물을 적셔 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คือเป็นยังกองเพิ่นต้องรดน้ำเนาะเพราะว่าในน้ำมันไม่มีคำอวยพรให้เพิ่นรดไปแล้วให้ชุ่มให้เย็น 바시를 끝낸 코끼리의 뒷모습이 참 편안해 보입니다. 오래오래 잘 살겠지요.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면은 라오스 사람들은 항상 모든 애경사에 이 의식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어머님께서 자식을 멀리 보내면서 예전에 정한수를 떠놓고 자식의 건강과 그리고 복과 그리고 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원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미가 새끼를 돌봐주듯 라오스 사람들은 코끼리를 가족처럼 때론 친구처럼 란산 왕국이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코끼리와 긴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라오스의 마지막 여정, 코끼리의 땅 사이냐부리를 떠나 저는 다시 로켓 축제가 열리는 비엔티안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시앙쿠앙, 불심이 깊던 라오스의 조각가가 평생에 걸쳐 만든 다양한 조각상을 볼 수 있는 부다파크입니다. 시바, 비시누와 같은 힌두의 신과 200여 개의 다양한 부처상들이 전시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상당한 길이로 이야, 이 부처님 이 모형을 이렇게 와불로 제작해 놓았습니다. 특히나 입을 벌리고 있는 호박 같은 모양의 조각상이 눈에 띄는데요. 지옥을 들어가는 지옥문 입구를 형상화했습니다. 저기 가운데에 보면 시계까지 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나타내면서 그 시간이 다 되면 나쁜 일을 한 사람은 이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지옥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지나 지옥으로 가는 길. 조금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그렇게 만나는 환한 세상. 다행히 지옥에서 나온 문은 천국의 문이라고 합니다. 단 5분간의 지옥과 천국의 경험에서 인간의 나약함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생로병사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풀지 못하는 연약함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나면서요. 이 공원을 이렇게 만든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신의 곁에서 사는 라오스 사람들.
인간이 신을 곁에 두고 산다는 것은 신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겠죠. 종교를 떠나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라오스 사람들이 로켓을 빌려 신에게 비를 기원하는 마음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마음일지 모릅니다. 저는 다시 라오스 4대 축제 중 하나인 분방파이 로켓 축제에 왔습니다. 비가 그치고 드디어 마을 대항 로켓 대회가 시작되었는데요. 비엔티안에 16개 마을이 참여했습니다. บั้งไฟบ้านไหนที่ล่างแรกเนาะที่เอาวัตถุบูชาบริวารสี 월드컵의 우승컵 못지않은 로켓 축제의 트로피들도 준비됐습니다. อันนี้เป็นขันรางวัลมันมีที่ 1 ที่ 2 ที่ 3แล้วก็มีของบั้งไฟล้านบั้งไฟใหญ่บั้งไฟล้าน 로켓 발사 후 채공 시간을 초시계로 재는데요. 마을의 군인이 만원경으로 시야에서 로켓이 사라질 때까지 관측을 하는 것이죠. 1등은 150만 깃, 우리나라 돈으로 약 20만 원인데요. 라오스인의 평균 월급입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서 많게는 대여섯 팀씩 축제에 참가하기도 한답니다. มันตรวจการแล้วนะเอา1 2 3 수직으로 쭉 뻗으며 제법 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로켓이 터지고 말았는데요. 로켓이 오르지 못하고 터지면 불똥이 크게 흩어지면서 자칫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로켓 축제를 위해 1년을 준비합니다. 라오스 사람들에게 로켓 축제는 단순히 즐기는 축제가 아닌 온 마을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로켓에 담아 하늘로 쏘아 올리는 것이죠. 마을끼리 준비해가지고 이 마을에서 우리 청년들 그리고 아저씨들이 함께 준비해가지고 올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주 잘 올라갔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이제 작년에 상을 받았던 강팀들이 남았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 넌사왕 마을인데요. 나이엘라 능삐 너? 능삐 너? 저 왕만 해오다이 너? 문이 숭 빠만 짱맷 3 นาที 3 minutes 2 minutes 2 minutes no 오케이 한번 남간도 수수 자 흥성성 수수 이 강도 수수 20분을 비행하려면 망원경으로 측정 불가인데요. 강력한 우승 후보답게 파이팅이 넘칩니다. 드디어 넌사왕 마을 차례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로켓을 멀리 쏘아 올릴 비장의 무기 나뭇잎을 준비해 왔는데요. 나뭇잎으로 로켓을 단단히 고정해 추진력을 세게 받기 위해서랍니다. 우승 후보답게 넌사왕 마을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됩니다. 드디어 이력 준비 완료. 잘 쏘아 올린 로켓은 보통 1km를 날고 채공 시간은 약 1분 정도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아주 잘 올라간 것 같죠? 드디어 축제를 주최하는 마을인 두니안 마을의 차례입니다.
그런데 스님들이 지휘를 하는데요. 두니안 마을의 사원에서 참가한 스님들입니다. 로켓을 쏘아 올리기 전 향초를 피워 기도를 드립니다. 다른 마을 팀과는 달리 의식이 많았는데요. 로켓 발사대에 향초를 꽂아 잘 올라가기를 빈 다음 마지막으로 폭죽을 터뜨려 이륙 준비가 됐음을 알립니다. 드디어 로켓이 이륙을 합니다. 최첨단 우주 발사체보다 더 아름답게 하늘로 향합니다. 라오스인들의 소망이 담겨서겠죠. 가지고 있는 환경이 너무도 열악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모르는 신에게 자기보다 더 절대적인 권위 있는 것에 의존하는 그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날 밤 로켓 축제의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어떤 마을에서 1등이 나올까요? รางวัลที่ 1 รางวัลที่ 2 รางวัลที่ 3 แล้วก็ 금방파이에 또 마을별 모든 대회를 마치고 시상식을 하고 있습니다. 1등은 축제를 주최한 두니안 마을 승려팀이 차지했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넌사항 마을은 2등, 3등을 수상했죠. ดีใจแล้ว ไม่เคยลงไปกันเดี๋ยวได้ซื้อเดี๋ยวได้ที่นึงก็ 축제의 대미. 모든 마을 주민들의 소원을 담은 로켓이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작은 소망들이 하나하나 모인다면 언젠가는 라오스 전체의 소망이 되겠죠. 라오스 사람들은 그날을 꿈꿉니다. Je t'aime.